네,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이나연 캐스터와 최유리 캐스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말이죠. 지표 부진에 이은 연준 이 총재의 한마디였습니다. 이나연 캐스터가 이 내용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 지수가 0.14% 소폭 상승하면서 18,2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 0.6% 상승 5,078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째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0.3% 오름세를 보이면서 2,12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스 우려 그리고 국채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넓혀갔는데요. 이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것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택 지표와 연준 인사의 발언인데요. 먼저 장 초반 발표한 주택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5월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54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와 직전월의 기록 모두 하회했고요. 또 연준 인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찰스 에반스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에반스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연준이 올 6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켓워치 쪽 기사 하나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증시는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 여름 미국 증시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뉴욕 증시가 현재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란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해서 자산 매입 종료 후부터 금리 인상 전 시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메릴 린치 증권사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요. 또 도이체방크 또한 역시 올 여름 7%에서 10% 정도의 증시 조정을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 관련한 주요 외신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최류 캐스터가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줬습니다. 그리스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좀 타결이 돼야만 뭐랄까요 채무를 이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집행위원회 설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EU 채권단 집행위원회가 그리스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그리스의 기초 재정 수지 흑자 목표를 0.7%로 낮춰주는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리스 정부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스 정부 대변인의 공식 인터뷰,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죠. Τις προσπάθειες της ελληνικής κυβέρνησης έχουμε αποδείξει ότι μπορούμε και αποπληρώνουμε με πολύ μεγάλες δυσκολίες, δεν το κρύβουμε, τις υποχρεώσεις μας μέχρι σήμερα. Και έτσι θα συνεχίσουμε και τους επόμενους μήνες. Δεν θα υπάρξει λύση τύπου Κύπρου, δεν υπάρχει μάλλον και δεν θα υπάρξει η εναλλακτική του bail-in στις καταθέσεις. Και αυτό που θέλω να σας επαναλάβω, έχω απαντήσει ξανά από το ίδιο βήμα, ότι η ελληνική κυβέρνηση δεν πρόκειται να υπογράψει τρίτο μνημόνιο. Το ζήτημα το χρηματοδοτικό είναι ζήτημα να δούμε πώς θα επιληθεί και θα το δούμε από κοινού με τους εταίρους. 영상에서 그리스는 레드라인, 즉 공무원 연금 개혁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인터뷰 말미에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 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텐데 이 그리스와 채권단의 밀고 당기기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스를 보면서 내심 불안한 가운데 이런 그래도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실마리 걸러나오면서 밤사 유럽 증시에는 호재가 됐죠. 이나연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그리스와의 채무 관련 협상이 더욱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증시를 부양했는데요. 또 S&P 500 섹터별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날 헬스케어주, 금융주,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주가 0.59% 상승, 그리고 금융주 역시 0.57% 상승했는데요.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이 1.1%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를 부양했습니다. 한편 자재주는 0.45%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대 상승하면서 11,594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3% 상승하며 5,0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상품 시장 국채 수익률은 3.74% 상승하면서 2.22bp를 기록을 했고요. 또 국제금은 0.19% 상승하면서 온스당 1,227달러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WTI가 60달러 선을 내주면서 배럴당 59.43달러 선에서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33% 하락하면서 66.5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94레벨대에서 마감지었습니다. 네, 오늘의 SNS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 주택 지표 포함해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5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덕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트위터에서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트위터에 5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시장은 안정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그래프에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도 비슷합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지표는 부진했지만 앞으로 경기는 좋게 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2014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은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낮아졌고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하반기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내 건설사들이 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도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트위터에 또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9월로 점쳤습니다. 그동안 1분기 경기 지표가 부진했고 또 지난주 소매 판매도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표에서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대부분이 9월달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찰스 에반스 연준 의장은 연설에서 연준이 지나치게 경기에 대해 낙관적이다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까지 미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당분간 이 경기 지표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정리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